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얘기,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현재 받고 있는 지역인 특별히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분쟁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어떤 분쟁, 이 이야기는 상당히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이 이제 매립이 되면서 이제 영토가 이제 넓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매립된 이 새만금은 군산과 그리고 김제, 부안에 걸쳐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새 지자체는 이 땅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어떤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새만금에 당연히 각 지자체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새만금에서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서로 조금이라도 자기 땅을 갖고 싶은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어떤 분쟁상이 끝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새만금은 새만금시를 특별하게 따로 떼내거나 한마디로 말해서 매립된 지역을 따로 떼어내거나 아니면 현재 지자체 중에서 군산, 김제 해당이 되는 이 부안이라고 하는 새 지자체를 전체로 통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수혜지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유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분쟁 지역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새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새만금 여기 지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만금은 도로라든지 공항, 항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굵직굵직한 교통망을 통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떤 도로망 때문에 어떤 이런 분쟁거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매립된 지역에 대해서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새만금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좀 이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도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 항상 얘기할 때 동서 1, 2, 3축 그리고 남북 1, 2, 3축 해서 바둑판형 그리고 격자형으로 만들어지는 핵심 도로망에 대해서 항상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도로망에 따라 어떤 수혜지가 많이 틀려지는데요. 그런 수혜지에 대한 얘기도 일찍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복습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겠지만은 현재 요 라인이 지금 동서 1축 도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12번 요 도로가 향후에는 이제 동서 2축 도로 그리고 현재 30번 도로는 동서 3축 도로이고요. 지금 방조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조제가 바로 남북 1축 도로이고 현재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남북 2축 도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가 바로 남북 3축 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서 1, 2, 3축, 남북 1축, 2축, 3축 도로. 이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해서 새만금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 도로는 남북 2축 도로 그리고 동서 2축 도로 이 부분들 핵심 도로 십자가형 도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도로에 따라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더욱더 빨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현재 2028년도 개항을 앞두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새만금 항만, 항만과 공항과 도로 그리고 군산 쪽에서 연결되는 새만금 인입철도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됨으로 해서 트라이포트가 형성이 되고 새만금에 대한 개발에 대한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도로 중에서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도로, 핵심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가 뭐냐면 새만금 방조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 1축 도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 2축 도로에 해당이 되는 신포항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지금 이제 분쟁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새만금 방조제는 이 4개, 4호 방조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가운데 1호 방조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제는 4호 방조제까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호 방조제가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2호 방조제, 그리고 3호 방조제, 4호 방조제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이제 아시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보면은 군산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방조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4호 방조제하고 3호 방조제를 바닷가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는 이 부분들 4호, 3호, 이제 2호 방조제, 1호 방조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뉘어지고 지금은 3호 방조제하고 4호 방조제는 이제 군산에, 2호 방조제는 김제에, 그리고 1호 방조제는 부안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제 할당을 했고 국가적으로는 인정을 하는 그런 방조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이제 분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이 이제 바다가 매립되다 보니까 해상 경계선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해상 경계선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당연히 그 전에 이런 방조제 사업이 되기 이전에는 각 지자체별로는 해상 경계선을 따라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군산에서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이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는 이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싶은 심정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 또 어떻습니까? 옆에 인접해 있는 김제 또한, 그리고 부안 또한 자기 땅이라고 더 주장하고 싶은 이유가 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1년째 관할권 다툰 새만금, 출구가 없다. 결국에 그 출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새만금시, 그러니까 매립된 지역만 따로 떼어내는, 또 아니면은 군산과 김제, 부안을 전체로 통합하는 새만금 통합시, 이렇게 진행이 돼야만이 결국에는 이 분쟁거리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자체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지자체 중에서 어떤 땅이 가장 돈이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새만금 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를 간단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다를 메워서 없던 땅을 갖다가 새로 만들면서 지자체들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새만금 간척지를 둘러싼 시기가 2010년을 시작으로 해서 벌써 11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당시 정부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3, 4호 방조제, 군산 쪽에 있는 방조제입니다. 군산 쪽에 있는 방조제를 군산에 기속시키게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김제시하고 부안군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는 판정을 어떻게 내렸냐면 3, 4호 방조제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관할권을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다만 해상 경계선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시 부안군의 주장을 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애매모호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 경계선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3, 4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애매모호한 바다의 경계선, 해상 경계선, 그리고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계선이 좀 애매모호하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계속된 어떤 분쟁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2015년도 행정자치부는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어떻습니까? 부안군에, 그리고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만금, 지금 남북일축도로라고 하는 새만금 방조제 중에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 3, 4호 방조제는 군산에 관할권을 둔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혀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불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각각 권한쟁의 심판과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기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처분을 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1월 정부의 결정이 위헌한 처분이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함으로 해서 정부에서 선을 그어놓은 방조제, 방금 전에 말했던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 그리고 3, 4호 방조제는 군산의 관할권으로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혀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어떻습니까? 군산시는 태클을 걸게 됩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심판을 청구했고, 동서도로는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잇따라 제출하면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는 심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그쪽이 그렇게 크다지 돈이 되는 지역이 아니었죠.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새만금이 매립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가 매립되었고, 그 중에 상당량이 엄청난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산업단지라든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공항, 항만, 그리고 철도, 그리고 관광 레저용지 등 엄청난 부가가치 어떤 땅들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쉽지 않은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새만금에 관련된 거는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세 개의 지자체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특별자치시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매립된 지역, 그러니까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이 되는 이 지역을 새만금시로 두거나 독립된 시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전체 지자체, 세 개 지자체 인구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세 개 지자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통합시가 탄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인구 78만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현재 기존에 있는 인구 40만 명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20만 명 이상의 메머드급 도시가 탄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라북도에는 광역시가 없죠. 광역시가 없고 전주가 가장 큰 지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새만금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처음엔 통합시로 진행을 하겠지만 향후에는 광역시로 승격에 대한 기대감 또한 엄청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볼 때 세 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자체는 과연 어디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안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자체는 시에 비해서 부안은 군 단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고 덜 개발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시가 된다거나 새만금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입지적인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김제하고 군산에 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접근성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새만금 통합도는 광역시로 승격이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은 부안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안은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개발이 더욱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땅가격이 저평가가 된 관계로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본다라고 봤을 때 아직도 무릎 단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요, 부안군 내에 주거지가 1.5%밖에 없다. 결국에는 희소성 있는 주거지역에 광역시로의 꿈을 키우고 있는 부안군, 절대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지역에 돈이 될 수 있는 땅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원앤원TV에 전화를 주신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자금대에 맞게끔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앤원이 어떤 기획부동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되지 않은 땅을 지분 형태로 임야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회사는 중개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법인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입지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한의 마진을 남기고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구매하시는 것보다 거기에 위치를 구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섹타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프리미엄을 준다 하더라도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잡는 것이 오히려 기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원앤원TV를 한번 믿어보시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여러분들의 재테크와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과 여러분들의 노후를 항상 책임질 수 있는 원앤원TV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